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집에는 샹들리에가 무려 8개나 있었군요. 그런데 이게 집에서 다 쓰기 위해서 사들인 거다라고 해명을 해서 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발표가 경험이 없었고 저도 공익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사려듣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여러분께서 송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일지도 모르겠는데 죄송 청문회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아내가 도자기 등을 반입을 해서 불법 판매했다라는 의혹,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강하게 제기했는데 장관 후보자가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도자기만 수천 점, 값비싼 샹들리에만 집에 8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 물건들 중에 별도로 관세 신고한 물건 있습니까? 일단 이삿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영국의 베르사유에 주말에 본인들이 쓰는 물건들을 예냐 가져서 아니냐만 파는 얘기하시고 시장이 있습니다. 저 많은 장식품을 어떻게 가정생활에만 사용한다 이해가 가요? 비싼 부분들도 있지만요. 가시면은 50센트나 1파운드, 2파운드, 3파운드에 대부분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전자라고 제가 말씀하셨죠. 이 물품은 전 세계에서 7,500개 한정품으로밖에는 생산되지 않았다 합니다.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고가의 물품이다. 도자기들이 1250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굉장히 당당하게 해명을 하는데 1250점 모두 다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산 것이다. 대부분이 다 벼룩시장에서 산 것이다. 그거 몇 파운드 안 된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1250점의 도자기 등을 어떻게 집에서 사용한 사람이 어딨냐. 궁궐에서 살았냐. 그리고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졌듯이 저 중에는 상당히 고급 브랜드의 도자기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실체가 뭡니까? 이거 정말 다 집에서 쓴 거 맞습니까? 글쎄요, 제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후보자의 어제 해명은 한결같이 1250점의 도자기 그리고 또 조명용 샹들리에라고 하죠. 보통 이제 호텔이나 이런 백화점에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고급용 고급 샹들리에도 다 집에서 사용했던 것들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핵심은 외교관의 이삿짐으로 그 물건들을 들여왔는데 그것이 만약에 관세를 내지 않고 정상적으로 반입하려고 그러면 3개월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만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법의 유죄 무죄 처벌 여부를 의식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제 무관세로 들여왔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려면 결국 3개월 이상 사용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지금 관세청에서 지금 다시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 관세청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사용했던 거다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당시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 영국 대사관의 참사관으로 근무할 때 이제 사들였다는 건데요. 당시 썼던 관사의 평형수가 30평 가량 넘 된다고 합니다. 그 30평 가량의 집에서 샹들리를 8개나 사용할 수 있고 1000점이 넘는 도자기를 보관할 공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게 2005년도부터입니다. 예. 16년 전부터 시작돼서 16년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들을 많이 이제 사회가 요구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관료 출신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박 후보자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관료지 않습니까?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도 했고 차관도 했었고 근데 관료 출신이 해외에 나가서 들어오면서 그 많은 물건들을 갖고 들어왔다는 게 글쎄요 지금까지 참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참 보기 드문 좀 장면인 거죠. 그런 점에서 그나마 제가 볼 때 마지막 장관 후보자들 관료 출신을 대거 앉힌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안정성을 기했던 건데 전혀 엉뚱한 결과를 좀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야당에서는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도자기를 밀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논란인 샹들리에입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자, 배우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상들이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8개나 됩니다. 이것 집안 장식이나 가정 생활 중 사용한 것 맞습니까? 예,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이 정도 상들리에서 국내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궁궐에서 사셨어요? 난파선에서 보물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일반인이 이 정도 분량을 세관 신고 없이 들어와 판매했다면 한마디로 밀수입니다. 위원님,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중간에 2개가 저희 현재 집입니다. 집에다 달아놨던 걸 떼어서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우리 샹들리에 8개 사진을 야당에선 제시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는 다 쓰던 거다라고 말을 했고 그중에 2개는 현재 집에서 쓰고 있는 걸 떼다가 갖다 놨다라고 했는데 6개든 8개든 많은 건 많은 건데요. 김현아 야당의 비대위원님, 통상 샹들리에를 6개에서 8개 정도 쓰려면 일단 달아야 할 공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뭐 번갈아 가면서 한다 하더라도 샹들리에가 이렇게 쫙 늘어져 있잖아요. 이게 사실 파손이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단다 하더라도 이걸 적절하게 보관해야 할 공간도 또 있어야 할 것 같고 샹들리에 6, 8개 빼고 도자기 뭐 1000여 점까지 보관하려면 공간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샹들리에 발언. 8개의 샹들리에를 다 집에서 썼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 화장실, 그다음에 다용도 세탁실까지 다 달아도 8개를 달을 공간이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샹들리에는 이렇게 벽에다가 천장에다가 붙이고 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리가 파손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 부르죠 보통. 예, 그래서 자주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공간에 뭐 8개를 번갈아 썼다 이것도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좀 저 해명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대부분 그러지 않을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동이었다. 만약에 저런 것이 그냥 당연시되고 당연히 사용됐던 물건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 공직자들 전부 다 저런 것들을 관행으로 쓰는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도대체 청문회 왜 하냐고 합니다. 네. 청문회에서 걸러지지도 못하고 검증도 안 되고 도대체 청문회는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정례적인 행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저 변명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도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를 하루에 10잔씩 잔을 바꿔 마셔도 저 커피잔 다 쓸 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 국민을 무시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집에서 쓰던 거야만 세금을 안 낸 것에 대한 해명이 되기 때문에 혹시 후보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당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밀수라면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래에 유사한 사례도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었던가요? 징역형.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인. 도자기 티포트 커피잔 샹들리에 1250점 수천만 원어치로 추정됩니다.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죠? 국내에서 도자기 판매를 통해 후보자는 3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라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게 다 집에서 썼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게 밀수로 인정된다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경우 대한항공 화물기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 의류 등 8,900여만 원어치를 밀수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밀수는 이렇게 규모가 수천만 원어치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현아 씨의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밀수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직접 지시를 하신 건가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 주로 의견 개진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물품 이런 거는 세금 내고 들여오신 거예요? 혐의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정혁진 변호사님, 1250점이면 상식보다 많고 샹들리에도 8개, 지금 후보자는 모두 다 쓰던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거 관세청에서 이거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관세법에요. 96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해외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외교관도 있을 수 있고 해외 주재원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사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관세법 96조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 하위 법령인 기획재정부령 48조의 1을 제가 찾아봤어요. 예, 법을 찾아보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만 이렇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입국 전에 3개월 이상을 집에서 사용했어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입국 후에도 가지고 온 다음에도 계속해서 집에서 가정용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할 것이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가정용으로 사용해야지 카페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판매용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카페에 진열해가지고 그 카페에서 이렇게 손님들 찻잔으로 사용해도 안 되고 판매는 더더욱 안 되고. 판매는 더더욱 안 되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도 나왔지만 모녀가 같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 이명희 씨, 그 조 회장의 부인이었던 이명희 씨도 똑같이 그 여행 그 여객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개인 물품을 밀수했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찾아보니까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러니까 모녀가 똑같이 실형을 갖다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일들도 벌어지냐면 해외에서 직구하잖아요. 예.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제가 뭘 산 다음에 그것을 되팔았을 때에도 뭐 소소한 것들이야 이렇게 처벌을 하지 않겠지만 그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면 그것도 밀수에 해당하는 건데 예. 저 케이스는 당연히 밀수에 저는 해당이 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건 100% 밀수다. 99% 밀수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개인 견해죠. 네, 그 다음에 죄질이 더 안 좋은 게 첫 번째 이게 외교 행랑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죄질이 안 좋고요. 이게 외교관 해수부에서 파견해가지고 대사관에 외교부의 대사관에 영국 대사관에 파견한 외교관 신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예. 저런 식으로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 조현아 씨나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 후보자는 박준영 후보자는 부인이 얼마나치 팔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가 봤을 때 300만 원 이상은 판 것 같다. 스스로 판매를 한 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했어요. 불법 그러니까 판매까지. 자가 소비한 것도 실형을 받았는데 제3자한테 팔아가지고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은 죄질이 이중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저런 분이 공직자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은커녕 차관까지 했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는데 이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보자 본인은 다 사용한 거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다 사용한 거다. 1250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